대한안과 의사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제일 먼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이용건 회장님과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지동현 선생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대한안과 학회와 대한안과 의사회는 국민 눈 건강 증진을 위해 눈 건강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실명 예방을 위한 국민 건강 개선 사업 방안으로 추진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대한안과 학회와 대한안과 의사회가 함께 국가 건강검진에 안전검사를 포함시키려는 사업과 두 번째, 개원 내과 의사회와 안과 의사회가 맺은 MOU, 즉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당뇨망막병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결한 사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당신에게 발생하면 가장 나쁠 것 같은 질환을 조사하여 실명에 대한 두려움은 에이스와 치매보다 높고 암 전체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 실명의 원인 중 비가역적, 즉 치료가 불가능한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황반변성, 녹내장, 그리고 당뇨망막병증입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시각장애인 총 25만 명으로 총 인구의 약 0.5%, 전체 장애인 중 10%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은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춰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명은 물론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명 원인이 되는 세 가지 질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과학회에서는 매년 10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을 눈의 날로 지정하고 그날 국민대사 안과질환에 대한 교육용 슬라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질환에 대한 설명은 그 배포된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환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의 가장 많고 흔한 형태는 구토와 두통, 충혈 등을 일으키는 형태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리 없는 시력구두기라고 알려진 것처럼 아무 자각 증상 없이 주변 시야부터 손실되어 방치될 경우 결국 중심 시야 손상으로 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2013년 전 세계적으로 약 6,400만 명의 녹내장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남일군 역학조사에서 40세 이상 인구의 4.2%가 녹내장 환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령화와 고혈압, 녹내장 등의 성인질환의 증가에 따라 국내 녹내장의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검진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자료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고 있는 환자의 90% 이상이 아직 본인이 녹내장인 걸 모르고 치료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녹내장 환자의 8%만이 현재 적정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국내에 실시된 녹내장의 유병률과 연령 증가에 따른 녹내장의 발생의 증가를 보여주는 연구들입니다. 고령화와 녹내장 연관관계가 명확한 만큼 국민 노령화에 따른 안전검사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녹내장 환자가 대부분 초기 안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안압 측정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기에 안전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망막질환, 망막변성과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황반의 다양한 형태의 변성이 일어나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비교적 고연령에서 발생하며 진행 상태에 따라 시력 감소, 중심암점, 변시증 등이 나타납니다. 황반변성은 앞서 소개한 녹내장과는 조금 달리 중심 시력 손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보려고 하는 중심 시야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되어 녹내장보다는 비교적 초기부터 생활에 필요한 시기능이 떨어집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황반변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부터 4년 동안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환자의 숫자는 2배에 가깝게 증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실시된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유병률과 연령 증가에 따른 이 질환의 유병률 증가를 보여주는 연구와 결과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3대 실명 원인의 마지막 당뇨망막병증입니다. 당뇨에 연관된 대표적인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합병증 진행에 따라 혈관 폐쇄, 혈관 누출, 심장염 등이 생기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황반부종, 유기체 출혈, 견인망막박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 유병기간과 당뇨망막병증의 발생에 대한 슬라이드로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길수록 당뇨망막병증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면 발병 확률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의 중요성에 대한 슬라이드로 황반은 시신경 조직이므로 한 번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한 실명이 발생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매우 흔한 합병증이고 당뇨병 환자는 전체 인구의 약 10%, 당뇨망막병증 환자는 전체 당뇨 환자의 60%이며 당뇨망막병증 환자 중 10%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이들은 1, 2년 이내에 실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 10명 중 1명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또는 당뇨성 황반부종으로 실명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실명의 빈도를 비교한 것으로 조기검진 프로그램이 있는 아이슬란드의 경우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실명 빈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당뇨망막병증의 조기검진과 조기치료가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실명을 현저히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안과검사의 실체와 문제점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25%, 즉 국민 4명 중에 1명은 생애 단 한 번도 안과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실시해서 이 자료가 이런 발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만이 평생 한 번 이상 안과검사를 받았고 1년에 한 번 안과검사를 받는 비율은 4명에 1명 정도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과검사 중에서도 안저검사에 대해서는 합병증의 위험 때문에 매년 안과검진이 권장되는 당뇨 환자에서조차 안저검사 검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40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 안 검진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약 36%였습니다. 더 극단적인 보고도 있는데 신상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상반기에 당뇨 환자 중에서 안저검사를 받은 경우는 고작 2%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실명의 3대 원인인 녹내장, 아이관령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은 공통적으로 질병 초기에 증상이 없으며 상당히 진행한 후에야 주관적인 시력 불편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진행한 후에는 시력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조기 진단과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안저검사를 미리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심각한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고령화 시대의 치료를 위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들 질환의 조기검진을 위해 안과검사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효과적인 국가건강검진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대한안과학회 제120회 학술대회 첫날 국민 눈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날 복지부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에는 안저검사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안과질환 검진 항목 포함을 위해서 안과학회가 2012년부터 준비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건강검진 항목으로 결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밝히고 아울러 황반변성과 녹내장은 자료를 더 신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이 있으나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정책회가 있고 그 다음 주가 국회 예산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장을 이명수 의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수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도서관에서 국민건강검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건강검진으로서 안과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의 눈건강을 위한 바른 일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적법한 데서의 활동을 하였고 다행히 몇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2019년도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시범관리 사업에 40세 이상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안전검사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건강검진에 안전검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내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시범 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이 최종적으로 포함되어 국회 복지위원회 예산 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실명을 막기 위한 두 번째 사업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맺은 MOU, 즉 내과 개원의 선생님이 당뇨 환자를 안전검사를 위해 안과로 많이 의뢰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맺어 실명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실명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MOU 체결과 MOU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 환자와 당뇨망막병증의 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당뇨병 환자 중에 안전검사를 받는 비율이 30% 내외로 수검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당뇨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당뇨망막병증의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에서는 망막검사의 중요성을 안내하는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를 내과의사회 및 안과의사회 회원에게 배포하고 진료의뢰서 및 회신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 MOU 내용으로 내원 환자들에게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과 진료를 권고하고 마찬가지로 진료가 용이하도록 진료의뢰서 및 회신서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내과 안과 협진 의뢰서를 개원내과의사회와 안과의사회가 긴밀한 협조하에 제작하였고 서울의 경우 2018년 8월부터 내과 안과 협진 의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협진 의뢰서도 전국의 안과의사회 회원분들에게 50구 정도씩 우편으로 배송해드렸고 서울시 개원내과의사회에서도 서울시 각 구의 내과의사 회장님들을 통하여 내과 회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는 것이 내과에서 안과로 보낼 때 쓰이는 회신서고 우측으로 보이는 것이 안과에서 내과로 환자를 진료를 할 때의 양식입니다. 이 의뢰하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하였고 실제 사용 시 회신을 바라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신서도 함께 제작하여 여러모로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위에 각과에서 보이는 의뢰서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환자들이 들고 가면 밑에서 내과나 진료를 받은 안과에서 회신을 하는 내용을 갖추어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안과의사회에서는 이런 내용을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서 수차례 안과의사회 회원들에게 공지하였고 협진 의뢰서 및 회신서는 안과의사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출력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그림 파일로 공지해 놓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 환자에서 안과검사 수검률이 낮다는 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 항목, 평가 항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는 77%, 지질 검사는 76% 정도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안저검사는 의원급의 경우 38.8%로 수검률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전체 내과의 경우에도
수검률이 약 44%로 당뇨 환자의 안저검사 수검률은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주변의 내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당뇨 환자에게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들이 검사를 잘 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 안과 검사가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안과를 가려는 권유를 무심코 들어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과 선생님들이 그 안과 선생님들을 잘 몰라서 안과로 보내기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의뢰서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환자를 안과로 의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근처 내과 선생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내과 안과 MOU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회신서 양식을 적극 활용해서 내과와 안과 간의 회성 의뢰를 하면 당뇨병 환자에서 안저검사 수검률을 효과적으로 높여서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가지 사례 사진입니다. 이재범 대한안과의사 회장님이 분당 미금역에 개원하고 계신데 근처에 연세 미금내과라는 데 가셔서 심한석 원장님과 함께 내과 안과 MOU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진입니다. 현재는 서울에서만 이러한 내과 안과 MOU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사진과 같이 안과 선생님들이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근처 내과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시는 도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 내과를 방문해서 얘기를 나누는 사진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당뇨 환자의 안저검사 수검률이 너무 낮아서 이런 MOU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당뇨나 고혈압 환자가 오더라도 안저검사를 통해서 녹내장이나 황반변성 그리고 백내장도 진단할 수 있어 단순히 당뇨망막병증의 조기 진단 발견 외에도 실명 방지를 위하여 기타 안과 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